노멀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멀 맵이라고 하는 것은 노멀 범프 맵을 줄임말인데요. 이 노멀이라는 용어가 이제 좀 기하학 용어라서 저희가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일단 목적부터 그리고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저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미세한 표면의 디테일까지 표현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수의 폴리곤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과도한 폴리곤 데이터는 애니메이션이나 렌더링 작업에서 컴퓨터가 정말 많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관리 측면에서도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노멀 맵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가벼운 3D 데이터 운영을 위해서 적은 수의 폴리곤을 사용하는 로우 폴리곤 형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대신에 이런 미세한 표면의 디테일들은 노멀 맵 텍스처에 담아서 저희가 렌더링을 할 때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고퀄리티의 렌더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멀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노멀 벡터라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면에 보시면 면과 직선으로 만나는, 직각으로 만나는 이 검은색 선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노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의 방향성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컴퓨터가 XYZ라는 그런 기준 데이터 값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하얀 선은 이제 버텍스 입장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지정해주는, 얘는 버텍스 노멀이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보자 입장에서 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런 페이스 노멀이나 뭐 버텍스 노멀을 만날 일이 많이 없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노멀 맵도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 페이스 노멀이나 버텍스 노멀도 응용해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노멀 맵을 만난 김에 이런 개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영어로 우리가 보통이라는 뜻으로 하는 노멀도 있지만, 영어로도 기하학 용어로 노멀이라는 이런 법선 의미로도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동음 이의어 같은 그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3D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폴리곤 노멀이나 버텍스 노멀 방향의 정보를 이제 X, Y, Z 세 방향성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될 텐데, 이번 영상에선 그렇게까지는 깊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10호D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개념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선 방향으로 법선을 세웠을 때 이제 그것들과 또 직교하는 관계의 어떤 기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XYZ 값으로 관리를 하고, 이 파란 축을 저희가 이제 노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목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메쉬가 있죠. 이렇게 높낮이가, 입체가 표현되어 있는 이런 메쉬가 있는데요. 지금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엄청 복잡한, 엄청 폴리곤이 많은 그런 구조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걸 그대로 덩어리 자체로 3D 데이터로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 정보를 텍스처에 담아보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노멀 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덩어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순화된 이런 덩어리로 저희가 폴리곤 덩어리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빛을 만났을 때 이런 척 할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해주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노멀 맵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의 정보가 이렇게 컬러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약간 울긋불긋한데, 난 제가 이 면의 방향을 돌렸을 때 그 해당 노멀 맵에 저장되는 컬러와 비슷하게 표현되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 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컬러로 이렇게 노멀 맵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방향성과 지금 비슷하게 이제 붉은 톤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쪽 빗면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약간 푸른 빛을 띠고 있는데, 얘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면이 노멀 맵으로 표현될 때는 이런 푸른 컬러로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쪽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약간 보랏빛이 돌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약간은 초록빛을 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처를 뽑는 방식인데, 그런 전체 워크플로우를 지금 설명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이제 개념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입체 면의 방향성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텍스처, 픽셀의 컬러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입체적인 구조가 아니더라도 빛을 받았을 때 그런 입체가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루미넌스 채널을 끄고요. 컬러 채널만 활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노멀 채널에다가 이 노멀 맵, 알록달록한 입체 정보가 있는 노멀 맵을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가 빛에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명 라이트의 각도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그림자가 지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재현이 되죠. 그런데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노멀 맵도 일종의 페이크라서 이게 카메라 앵글과 면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렇게 낮아지게 돼도 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실 때에는 내가 어디까지를 노멀 맵으로 처리를 할 건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디테일은 노멀 맵으로 이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꼭 돌출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부분들은 폴리곤으로 묘사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경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저희는 지금 개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텍스처를 돌려보겠습니다. 노멀 채널을 끄고 이제 루미넌스에 그 알록달록한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을 다시 해줬고요. 덩어리 표현을 이렇게 다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록달록한 이미지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픈GL, 뭐 다이렉트X 이렇게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런 3D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그런 계산 방식을 기준 축의 방향성을 좀 다르게 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나리오 4D 하나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뭐 텍스처는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모델링은 지브러시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혹은 뭐 맥스나 마야 같은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최종적으로 얘를 처리를 할 때 그 프로그램은 방향성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계산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오픈GL과 다이렉트X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개념으로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오픈GL 방식이 지금 약간 초록빛 도는 부분과 약간 보랏빛 도는 부분이 위아래의 방향성을 데이터로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다이렉트 X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그 방향성이 반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 X 방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픈GL 방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나리오4D는 기본적으로는 오픈GL 방식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맵을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곳에서 익스포트를 하실 때에는 노멀 맵 방식을 이제 오픈GL 계산 방식으로 세팅을 하셔서 익스포트를 하셔야 이런 방향성에 어떤 오류가 없게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노멀 맵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루미넌스 끄고 컬러 켜고 노멀 맵에 해당 노멀 맵을 연결을 하고요. 다이렉트X 방식으로 해놓은 것들도 컬러를 켜고 루미넌스를 끄고 노멀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똑같은 구조를 맵을 제가 베이크를 할 때 오픈GL 방식 그리고 다이렉트X 방식으로 베이크를 해서 연결을 해 놓은 건데 메쉬 자체도 좀 텍스처를 바꿔볼까요? 컬러 키고 루미넌스 끄고 그러면은 그냥 그 기본 쉐이딩이 지금 되고 있죠. 약간 탑뷰에서 보시면 이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이트를 회전시켜 보면은 그림자 지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위아래 방향성 아까 컬러가 반전된 그 공간의 방향성이 지금 그림자 표현이 반대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이렉트 X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만나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걸 뭐 사용하기 전부터 뭐 모르시더라도 만약에 라이팅을 했을 때 이런 오류를 만나시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 노멀 채널에 보시면은 지금 그린, 플립 Y, RGB 채널 중에 그린 채널을 반전시켜 주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X 방식의 노멀맵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플립 Y라는 걸 체크를 해 주셔서 그 방향성을 이제 반전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노멀맵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텐데, 그럴 때 이런 그림자가 좀 어색하다라고 하면 플립 Y 그린 요 채널을 체크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향성이 어떻게 컬러로 변환이 되고 그거를 채널에 연결을 했을 때에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일단 보여드렸고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유기적인, 불규칙적인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디테일도 이런 식으로 노멀맵이 적용이 된 텍스처에 보시면은 지금 노멀맵에 이런 첫 무늬가 패턴이 연결이 돼서 이제 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하드 서피스 모델링에 사용이 될 법한 그런 어떤 기계적인 구조, 기하학적인 구조도 이렇게 노멀맵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재현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움직여 보시면 빛에 이런 쉐이딩들이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약 텍스처 없이 이 구조를 보면 그냥 폴리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텍스처로 노멀 맵이 연결이 되면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앵글이 이렇게 과장돼서 이렇게 눕게 되면 그런 음영 비주얼과 저희가 이 높이에서 보는 높낮이 표현들이 이제 일치하지가 않아서 좀 어색한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을 이 노멀맵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카메라에서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좀 이거를 노멀맵으로 갈지 아니면 덩어리 표현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노멀맵이 이런 하드 서피스 타입에 맞다, 이런 어떤 유기적인 뭐 올게닉 쪽에 맞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입체 정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든지 훨씬 더 퀄리티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좀 실사 베이스에서 좀 강력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전에 봤었던 어떤 이런 확연한 기하학적인 구조라기보다는 텍스처 입장에서 활용을 하는, 그랬을 때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텍스처가 없을 때는 덩어리가 좀 똑같아요. 메쉬도 뭐 그렇게 좀 부족하지 않는 메쉬이지만 뭐 이 정도의 한 미드 폴리곤 느낌의 메쉬이고요. 요거를 텍스처를 적용을 했을 때에 지금은 얘가 지금 컬러 채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미지도 없다면 그냥 기본 덩어리가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런 텍스처만 있어도 물론 실감이 나는 뭐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카메라에 많이 깊게 다가와서 이렇게 클로즈업이 될 때는 이런 텍스처만 있는 표현에서는 좀 밋밋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노멀 채널에다가 이런 아몬드 표면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세밀한 그런 입체 정보를 노멀 채널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컬러 채널을 끄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노멀 채널이 연결이 된 것, 오른쪽은 노멀 채널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이렇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빛을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 자체가 완전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텍스처닷컴이라든지 뭐 퀵셀, 메가스캔 같은 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3D 스캔 기반으로 된 이런 여러 가지 실사 기반의 텍스처들을 뭐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바닥 질감 같은 것들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 채널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들로 이런 이미지들이 쫙 제공이 돼요. 그래서 뭐 알베도, 컬러 채널에 쓸 수 있는 그 색상값 정보가 있고, 뭐 범프맵
혹은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트 맵이 있고, 이렇게 프로딩딩한 노멀 이런 이미지가 노멀 맵에 연결을 했을 때 방금 아몬드 표면 처리가 됐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질감이 노멀 채널에 의해서 재현이 되고요. 반사값 같은 것들을 좀 다르게 주기 위해서 뭐 러프니스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또 앰비언트 관련된 컨텐츠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아몬드 예제까지 해서 이게 굉장히 적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저런 잘 만들어져 있는 노멀 맵을 사용하는 거가 아마 첫 번째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재질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많은 종류들이 어떤 채널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좀 개념을 못 잡으셔서 좀 헷갈리셨다면은 이렇게 노멀 프로딩딩한 이런 이미지들은 노멀 채널에 연결을 해서 표면 질감 표현을 훨씬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아마 첫 번째 그 관문이 되실 거예요. 그 경험들이. 그래서 기본 활용이라든지 개념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서 붙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노멀 벡터라고 되어 있는 이런 법선을 이제 만약 단면의 형식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옆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검은색 라인이 실제 폴리곤 덩어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연두색 라인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어떤 표면의 디테일이에요. 그러면 텍스처는 이 실제 폴리곤 평면에 텍스처가 입혀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평면에 수직하는 요 직교 라인의 방향성이 아마 기준 법선의 노멀 방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딩딩한 기본 색깔입니다. 어떤 기울기도 없는 상태에서는 노멀 맵에서는 이런 약간 프로딩딩한 보랏빛 톤으로 베이스 컬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지금 보시는 이 평면과 직교하는 방향성에 대한 그 색상 값이고요. 만약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다. 얘랑 비교했을 때 이 방향이 틀어진 어떤 이 차이 각도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 각도 값이 X, Y, Z 이 방향성으로 저장이 돼서 그게 RGB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변환된 RGB 값들이 이렇게 약간 아까 보셨던 예제에서 보셨던 컬러로 약간 이렇게 붉은 빛이 날 수도 있고 푸른 빛이 날 수도 있고 약간 초록빛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이 라이트를 받았을 때 실제로 이런 다양한 방향성으로 라이트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노멀 맵의 그 노멀 법선의 방향성을 이용한 이런 쉐이딩 원리이고요. 그리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RGB 채널 그 세 개의 컬러 채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 레드 채널 같은 경우는 옆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으로 면에 그 정보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많이 기울게 되면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거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푸른 빛이 도는 거죠.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의 방향성으로 이제 판단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초록빛이 돌고 약간 보랏빛이 돌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블루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Z축 직교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베이스면은 항상 이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면과 직교하는 방향성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약간 푸른 딩딩한 이런 빛을 띠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기본 공정 자체는 만약에 저희가 노멀 맵을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 그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원본 개념으로 면을 정말 많이 사용한 하이폴리건 모델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런 덩어리들이 다 면 표현이 돼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면들이 막 편집이 돼서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하이폴리곤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이폴리곤으로 묘사가 1차적으로 된 다음에는 로우 폴리곤 방식으로 그걸 좀 더 간단하게 줄여주는 데이터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1차적인 하이폴리곤 데이터를 만들고 조금 정리되어 있는 로우 폴리곤 만든 다음에
이 로우 폴리곤에 이런 UV, 텍스처가 입혀지는 UV 평면, UV 편집이 되어 있는 UV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이 폴리곤의 데이터를 텍스처로 만드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고 온 텍스처를 노멀맵의 채널에 연결을 하면 렌더링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적절한 앵글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적절한 퀄리티에 표현이 된다. 거의 유사한 퀄리티에 표현이 된다라는 게 그 원리이고, 그런데 지금 뭐 UV 평면이라든지 뭐 하이 폴리곤, 로우 폴리곤, 리토폴로지 뭐 이런 것들의 용어들이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멀맵을 활용한 하이 폴리곤 모델링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UV 좌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자기가 UV 평면을 이제 UV를 언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리토폴로지라는 작업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이 폴리곤에서 로우 폴리곤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모델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지브러시 혹은 텍스처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서브스턴스 페인터, 그런 프로그램 공부도 같이 아마 병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작업물들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런데 저희는 처음이니까 일단 천천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첫 번째는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텍스처에 가지고 와서 조금 리얼한 질감을 표현해 보는 그런 단계로 아마 시작이 되실 거고,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표현을 더 하고 싶잖아요. 저의 마음대로. 그러면 이런 지브러시나 서브턴스 페인터 같은 프로젝션 페인팅 툴에서 이렇게 노멀 맵 형식으로 만들어진 브러쉬 스탬프들이 있어요. 프리셋이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없더라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런 노멀 맵 형식의 브러쉬 스탬프를 가지고 뭐 그림 그리듯이 툭툭툭 찍어주면서 이런 디테일들을 이제 폴리곤 모델링 없이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엄청 디테일한 어떤 하이 폴리곤 캐릭터를 만약 작업을 하실 목적이라면 일단 하이 폴리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툴에서 뭐 마야라든지 시포디라든지 뭐 지브러시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하이 폴리곤 모델링을 만드시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하얗게 겹쳐 있는 와이어 프레임 같은 구조로 그걸 다시 리토폴로지를 합니다. 면을 정리를 해서 단순화시킨 덩어리에다가 이런 하이 폴리곤 모델링을 텍스처로 베이크를 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노멀맵만 베이크하는 게 아니라 뭐 노멀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텍스처링이나 혹은 렌더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베이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주 고급 단계의 워크플로우로 갔을 때의 얘기니까 저희가 일단은 초보자 입장에서 이렇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노멀맵부터 연습을 해보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노멀맵에 대한 개념 설명과 뭐 예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노멀 맵을 활용한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 이제 후반에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은 아마 좀 기본적인 카테고리들이 다 끝나고 이제 어드밴스에 해당하는 고급 과정 컨텐츠를 제가 제작을 할 때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멀 맵에 대한 기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